지금 공항에서 불안하게 짐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음 여행을 위해 기대에 찬 가방을 싸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현재 상황이 어떻든 이 내용은 끝까지 보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99% 이상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분실 수화물 처리에 관한 놀라운 비밀. 여행의 악몽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자기 방어 전략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가방 하나하나가 눈앞을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지만 그 어느 것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벨트는 점점 느려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멈춥니다. 당신은 홀로 그곳에 서서 빈 벨트를 바라보고 당신의 짐, 옷, 추억, 그리고 이 여행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이 분실 가방의 무한한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절망적으로 항공사 카운터로 달려가겠죠. 좌절하지만 깊은 무력감을 느끼며 직원에게 묻습니다. 제 짐은 어디 있나요? 그러면 작성할 양식을 건네주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소식이 있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한숨만 쉬며 빈손으로 공항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서 10시간 넘게 비행하는 동안 입었던 냄새나는 옷 그대로 망가진 여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30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30분 동안 당신은 즉시 돈을 받아 쇼핑을 가서 새 옷과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손실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항공사가 즉시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짐을 잃어버렸을 때 체념하고 항공사가 호텔로 짐을 배달해 줄 때까지 1일, 2일, 심지어 3, 4일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의 불편과 번거로움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오늘의 내용은 공항에서 직접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3가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들리지만 실행의 세부 사항에는 분실 수화물 처리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전문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이런 불행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거나 해외여행을 앞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즉시 그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구입한 어떤 여행 보험보다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해서 여행 중 돈, 시간, 문제를 절약할 수 있는 향후 전략을 놓치지 마세요. 자, 더 이상 서로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짐이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고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수화물 찾는 구역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들린다는 것 알지만 믿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침착함을 잃고 첫 번째 생각이 내가 벨트를 잘못 봤나? 입니다. 그래서 수화물 홀 전체를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심지어 누군가 실수로 가방을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세관을 통해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유리문을 지나 세관 통제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일이 극도로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항공사의 책임 분담에서 수화물 찾는 구역은 통제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수화물 보관 책임이 100% 항공사에 있습니다. 이 구역에 있고 짐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완전히 그들의 책임이며 애매모호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짐이 사라졌다고 말하면 항공사가 여전히 사건을 처리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분실되었는지 아니면 당신이 직접 잃어버렸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속 처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심지어 당신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급하거나 절망적이더라도 수화물 찾는 구역에 발이 박힌 것처럼 있으세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은 당신이 탑승한 항공사의 수화물 서비스 카운터를 즉시 찾는 것입니다. 이 카운터는 일반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구역 근처에 위치하며 매기지 서비스 또는 수화물 문이라는 표지판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특히 저가 항공사의 경우 전용 카운터가 없고 대신 공항의 지상 서비스 회사에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마세요. 항공사나 공항 지상 직원 유니폼을 입은 근처의 직원을 찾아 다가가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항공편으로 왔는데 제 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카운터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카운터를 찾으면 심호흡을 하세요. 화가 나고 긴 비행 후 피곤하겠지만 차분하고 친근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지상 직원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도와주고 싶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러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항공편 번호를 명확히 말하고 수화물 체크인 증명서를 제시하세요. 탑승권 뒷면에 붙어 있거나 독립적인 작은 스티커입니다. 그 종이는 생명보다 귀중합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자 모든 후속 프로세스를 활성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장에 머물며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 작은 고집이 모든 후속 조치를 위한 가장 견고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제까지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격려의 댓글을 주저 말고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활성화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에는 즉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담겨 있다고 약속합니다. 중요한 두 번째 문제로 원활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수화물 사고 보고서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중요한 핵심 코드를 받는 것입니다. 지상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Property Irregularity Report 또는 줄여서 PIR이라고 불리는 양식을 줄 것입니다. 이 문서를 법적 문서, 계약서처럼 다루세요. 모든 단어를 명확하게 읽고 모든 필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짐을 추적하고 보상을 요청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은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현지 숙소 주소 등 기본 개인정보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짐을 찾으면 항공사가 이 정보를 기반으로 배달하므로 전화번호와 주소가 정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호텔에 묵는다면 호텔 이름, 주소, 방번호를 명확히 쓰세요. 개인 숙소에 머문다면 가능한 한 가장 자세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세요. 그런 다음 전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분실된 가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절대 단순히 검은색 가방이라고 쓰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수백 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에는 수십 개의 검은색 가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어떻게 찾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가능한 한 자세하게 말로 가방을 그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억난다면 브랜드와 모델로 시작하세요. 둘째, 소재. 하드 케이스인가요? 소프트 케이스인가요? 하드 케이스라면 광택인가요? 무광인가요? 소프트라면 나일론인가요? 가죽인가요? 셋째, 색상. 단순히 검은색이라고 쓰지 말고 순수한 검은색인가요? 짙은 검은색인가요? 회색 터치가 있나요? 다른 색상이 섞여 있나요? 넷째, 크기. 기내 반입 크기인가요? 체크인이 필요한 크기인가요? 대략 28인치인가요? 30인치인가요? 다섯째, 외관 특징.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나요? 스티커에는 어떤 디자인이 있나요? 수화물 스트랩이 있나요? 무슨 색인가요? 식별 태그가 있나요? 태그는 어떻게 생겼나요? 가방 자체에 명확한 긁힘, 찌그러짐 또는 마모가 있나요? 바퀴는 2개인가요? 4개인가요? 손잡이는 무슨 색인가요? 설명이 자세할수록 전 세계 수화물 검색 시스템, 월드 트레이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 비교를 통해 당신의 고유한 가방을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쁜 설명은 검은색 가방입니다. 훌륭한 설명은 삼소나이트 무광 검은색 하드 케이스 가방, 약 28인치에 바퀴 4개, 앞면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어린 왕자 스티커,
왼쪽 상단 모서리에 약 5cm 길이의 명확한 흰색 극힘, 은색 손잡이, 무지개색 수화물 스트랩 보이시나요? 이런 설명으로 가방의 이미지가 즉시 생생해지고 지상 직원이 이러한 특징을 시스템에 더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방 외관을 작성한 후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내용물 신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귀찮아하며 아무거나 쓰거나 아예 쓰지 않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모든 속옷의 색상을 쓸 필요는 없지만 주요 품목과 귀중품을 나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팔 티셔츠 5장, 청바지 2벌, 콜롬비아 재킷 1벌, 나이키 신발 1켤레, 세면도구 세트, 헤어드라이어, 여행책 2권, 약 1상자, 기념품 등. 왜 이렇게 할까요? 2가지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무작위 세관 검사와 같이 가방을 여러 검사할 때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것이 당신의 가방임을 추가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짐이 불행하게도 영구적으로 분실된 것으로 선언되면 일반적으로 21일 후에도 찾지 못한 경우 이 목록이 항공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항공사는 당신이 신고한 품목을 기반으로 보상 금액을 평가할 것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면 가방에 귀중한 전문 사진 장비가 들어있었는지 값싼 옷만 들어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기억하고 주요 품목을 작성하세요. 물론 규정에 따라 현금, 보석, 중요 서류, 전자제품은 수화물로 붙여서는 안 되므로 쓰더라도 항공사가 전액을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항상 귀중품을 기내 수화물에 휴대하는 것입니다. 전체 PIR 양식 작성을 완료하고 지상 직원에게 제출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3번 말합니다. 사본을 요청하고 파일 번호나 조회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5글자와 5숫자로 구성된 이 코드가 사건 번호입니다. 이 코드로 항공사 공식 웹사이트에 가서 언제든지 짐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또한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전화든 최종적으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든 모든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양식 사본을 받은 후 즉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이중 보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말하자면 이 정보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순간 이러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빨리 떠나고 싶어서 아무거나 작성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메인 이벤트에 도달했습니다. 제목에서 언급한 것, 항공사가 즉시 보상하도록 만들어 새 옷과 필요한 물품을 살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신비로운 것은 임시 필수품 비용을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 단어 선택에 주목하세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요청. 왜일까요? 대다수 항공사는 당신에게 이 권리가 있다고 먼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혜택입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모르는 척합니다. PIR 양식을 작성하고 조회 코드를 받은 후 카운터에서 떠날 준비를 하기 전에 지상 직원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매우 명확하고 차분하며 정중한 어조로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짐이 분실되어 지금 갈아입을 옷도 세면도구도 전혀 없습니다. 항공사 규정과 관련 국제항공운송협약에 따라 이러한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임시 경비나 긴급 쇼핑 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말할 때 지상 직원의 표정에 약간의 놀라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앞의 사람이 절차를 이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임시 경비는 항공업계에서 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Interim Expenses 또는 First Need Allowance. 법적 근거는 국제항공운송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항공사가 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협약의 정신은 항공사가 자신의 실수로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때 기본적인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나를 옷도 칫솔도 없게 만들었다면 이러한 것들을 사서 기본적인 생활 필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먼저 돈을 줘야 합니다. 이 돈은 얼마나 될까요? 고정된 세계 표준은 없습니다. 당신이 탑승한
클래스 1등석과 비즈니스석은 일반적으로 이코노미석보다 더 많이 받음. 항공사 정책, 심지어 당신이 있는 국가의 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은 50, 150 미국 달러 사이에 있으며 현지 통화로 환산됩니다. 이 돈은 명품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갈아입을 옷 한 벌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간단한 티셔츠, 바지, 칫솔, 치약, 세안제 및 기타 기본 품목. 이 보상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이자 최상의 상황은 직접 현금입니다. 주요 허브 공항의 일부 대형 항공사는 이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현지 통화로 현금이 든 봉투를 주어 바로 쇼핑하러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이자 더 흔한 것은 나중에 환급입니다. 지상 직원이 말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러 가세요. 금액 한도는 약 이 정도입니다. 모든 구매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영수증 금액에 따라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라면 지상 직원과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지출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어떤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옷과 세면도구만 가능한가요? 일부는 하루 교통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환급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특정 주소로 영수증을 보내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넷째,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원본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하나도 빠질 수 없습니다. 구입 후 바로 휴대폰으로 영수증 사진을 찍어 분실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상 직원이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먼저 사세요, 나중에 환급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모르는 척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태도는 단호해야 합니다. 매우 정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몬트리올 협약의 정신과 대부분 항공사의 승객 운송 약관에 따라 수화물 분실, 특히 편도 여행 승객의 경우 항공사는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적시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사에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하면 일반적으로 당신이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쉽게 보낼 수 있는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권리는 특히 편도 여행 승객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이고 짐이 분실되면 항공사는 집에 여벌옷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므로 일반적으로 이 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으로 날아가 여행을 시작하려는데 옷이 없다면 이때 신청하면 거의 100% 성공합니다. 전체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시나요? 공항에서 짐이 분실된 것을 발견합니다. 30분의 골든타임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고 즉시 수화물 서비스 카운터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PIR 보고서를 매우 신중하게 작성하고 짐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중요한 조회 코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를 완료한 후 99%의 다른 사람들처럼 낙담하여 떠나지 않고 임시 필수품 비용을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요청하여 긴급 쇼핑 자금을 성공적으로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후에는 일시적으로 안심하고 공항을 나갈 수 있습니다. 손에 현금이 있거나 명확한 구매 한도와 환급 약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러 가고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쇼핑몰로 바로 가서 깨끗한 옷 한 벌을 사고 세면 도구를 사서 정돈할 수 있습니다. 짐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더러운 옷으로 불편하게 시작하는 대신 편안하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경험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항을 나간 후 후속 추적도 중요합니다. 조회 코드를 통해 매일 짐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4-48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지연된 수화물이 발견되어 지정한 주소로 배달됩니다. 짐이 도착하면 배달 직원 앞에서 즉시 가방 외관을 확인하여 손상이 있는지, 잠금 장치가 온전한지 확인하세요. 가방을 열고 내용물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즉시 증거로 사진을 찍고 바로 항공사에 연락하세요. 운송 중 가방이 손상되었다면 바퀴가 부러지거나 케이스가 갈라진 경우
이것도 항공사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수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가방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용물이 빠졌다면 처음에 작성한 PIR 목록을 바탕으로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장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여 21일이 지나도 짐이 계속 분실된 경우 항공사는 공식적으로 짐을 분실된 것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최종 보상 단계에 들어갑니다. 최대 보상 한도도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 규제되며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한도는 특별 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라는 단위로 계산되며 약 1,700 미국 달러로 환산됩니다. 이것이 최대 상한선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모두가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 보상 금액은 처음에 신고한 물품의 가치와 일부 품목에 대한 구매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이 앞서 PIR 양식의 내용물 목록을 진지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항공사 보상 외에도 출발 전에 여행 보험을 구입했다면 지금이 작동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행 보험은 일반적으로 수화물 지연 보상 및 수화물 분실 보상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독립적이며 항공사 보상과 충돌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화물 지연 보험은 일반적으로 짐이 6시간이나 8시간 같은 특정 시간 이상 지연되면 즉시 고정 금액의 보상을 제공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돈은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화물 분실 보험은 항공사가 공식적으로 짐을 분실된 것으로 선언한 후 또 다른 고정 금액이나 환급 보상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여행 보험에 약간의 돈을 쓰는 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보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30분의 골든타임에 분실 수화물을 발견하는 것부터 핵심 서류 작성 방법, 적극적으로 현금 보상을 받는 방법, 후속 추적 및 보험 보상까지 수화물 분실 처리 전체 과정에 대해 매우 완전하고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 지식은 제 수년간의 여행 경험과 연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 여러분과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 내용을 통해 모두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불평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직접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수천 명의 승객을 상대하는 항공사는 종종 가장 표준적인 절차만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유리한 숨겨진 조항들은 우리가 숙제를 하고 용감하게 입을 열어야 합니다. 다음에 당신이나 친구가 빈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게 되면 더 이상 길을 잃고 무력하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이 작은 사고에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며 아름다운 여행을 계속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수화물 분실 처리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이 있거나 심지어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공유해 주시면 매우 환영합니다. 함께 토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외국에서 누군가의 구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좋아요를 누르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친구들, 특히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과 공유하는 것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즉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여행 전략과 돈 절약 비법에 대한 제 향후 더욱 흥미롭고 유용한 콘텐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휴대폰을 켰을 때 다음 비행기가 겨우 30분 후에 출발한다는 걸 발견한 적이 있나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통로에서 기다리고 있고 앞 사람들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짐을 꺼내는 동안 탑승구는 공항 반대편 끝에 있어서 뛰어가도 20분이 걸립니다. 그 순간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지 않나요? 마음속으로 끝났어, 절대 못하겠어 라고 외치게 됩니다. 슬픔에 울게 만드는 또 다른 티켓을 내 돈으로 사야 하는 건가요? 이런 불안과 무력감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항이 인파로 가득 차서 완전히 길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말이죠. 만약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미래에 겪을까봐 정말 두렵다면
공항을 필사적으로 뛰어다니는 악몽을 꾼 적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공유할 내용이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수천 페소를 절약하고 여행 재난의 희생자에서 규칙을 아는 침착한 여행 전문가로 변신시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항공사와 티켓 판매 사이트가 일반적으로 크게 알리지 않는 숨겨진 규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규칙은 실제로 승객으로서 가진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연결편을 놓쳤을 때 항공사가 무료로 티켓을 변경하고 숙박까지 제공하도록 만드는 마법의 문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000 단어가 넘는 이 콘텐츠가 앞으로 모든 여행에서 당신의 보호 부적이 될 거라 믿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최소 연결 시간 미니멈 커넥션 타임 MCT 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최소 연결 시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전문적으로 들리지만 공항과 항공사가 인증한 연결을 위한 공식 안전 시간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공항 관리 당국, 항공사, 그리고 글로벌 항공 데이터 시스템이 정밀하게 계산한 엄격한 규칙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공항 규모를 고려합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나 홍콩 국제공항 같은 대형 국제 터미널은 외딴 섬의 작은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최소 연결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연결 유형도 고려합니다. 국제선에서 다른 국제선으로 가는지 아니면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가는지. 첫 번째 경우에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고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하여 다시 체크인하고 수화물을 재위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므로 MCT에는 이 모든 단계가 포함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정확히 어느 터미널에 착륙하고 다음 비행을 위해 어느 터미널로 가야 하는지도 고려합니다. 터미널 1에서 터미널 4로 가야 한다면 연결 기차를 타야 할 수도 있고 그 이동 시간도 MCT에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MCT를 비디오 게임의 안전 시간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시스템이 연결 시간이 MCT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티켓을 판매하는 한 이론적으로 정상적인 조건에서 당신과 위탁 수화물이 연결편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온라인에서 티켓을 검색할 때 50분 연결처럼 매우 빠듯해 보이는 조합을 발견하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티켓 구매를 허용합니다. 이것은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그 50분이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승객으로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경험 많은 여행자로서 잠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정보가 유용하기를 바라며 복잡한 상황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는 더 많은 팁을 놓치지 않도록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이 MCT가 비행기를 놓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이 영상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점, 비행기를 놓친 후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를 결정하는 요소를 소개합니다. 티켓이 정말로 단일 티켓인지 아닌지입니다. 단일 티켓이란 무엇일까요? 이 용어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해하기 매우 쉽습니다. 단일 티켓은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얼마나 많은 연결편이 있든 전체 여정이 하나의 거래로 완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예약 코드 PNR을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13자리 티켓 번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마드리드를 경유하여 파리로 가는 티켓을 구매합니다. 항공사 웹사이트나 엑스피디아나 스카이스캐너 같은 플랫폼에서 멕시코시티에서 파리로를 한 번의 검색으로 구매하고 함께 결제하면 여정에는 두 개의 구간이 표시되지만 둘 다 같은 예약 코드와 같은 티켓 번호에 속합니다. 이것이 단일 티켓이며 연결 티켓이라고도 합니다. 단일 티켓 구매의 가장 큰 이점이자 이 숨겨진 규칙의 핵심은 항공사가 이 티켓을 판매할 때 기본적으로 당신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 여정이 실현 가능하고 우리가 설정한 MCT를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이 책임은 전적으로 항공사에 있습니다.
단일 티켓의 반대는 별도로 구매한 티켓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저렴한 항공사를 좋아하는 절약형 여행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보고타에서 리마까지 저가 항공사 티켓을 구매한 다음 별도로 리마에서 런던까지 전통 항공사 티켓을 구매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두 개의 독립적인 거래를 수행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두 개의 예약 코드와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티켓을 받습니다. 이 두 티켓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가 연결 티켓 또는 분할 구매라고 부릅니다. 이제 첫 비행기 지연이라는 같은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다른 유형의 티켓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운이 좋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일 티켓이 있을 때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리마를 경유하여 뉴욕으로 가는 티켓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결 시간은 원래 이 시간으로 매우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에노스아이레스발 비행기가 날씨나 항공사 스케줄 문제로 1시간 30분 지연됩니다. 리마의 호르헤 차베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뉴욕행 비행기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것, 당황하지 마세요. 절대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뉴욕행 다음 비행기를 검색하고 카드로 결제할 준비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침착함을 유지하고 즉시 공항에서 이용 중인 항공사의 연결편, 카운터나 고객 서비스를 찾으세요. 일반적으로 하기 구역이나 터미널 메인홀 근처에 매우 눈에 띄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찾으세요. 세 번째 단계는 오늘의 핵심 문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법의 주문은 아니지만 확고하고 근거 있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카운터에 도착하면 지상 직원에게 매우 침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연결 티켓입니다. 제 예약 코드는 이러이러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한 이전 비행기가 지연되어 제 잘못이 아닌데 뉴욕행 연결편을 놓쳤습니다. 항공사 운송 약관에 따라 최종 목적지인 뉴욕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음 이용 가능한 비행편을 주선해 주세요. 이 문구가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연결 티켓입니다 라고 언급하여 상대방에게 우리가 완전한 운송 계약을 맺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책임은 당신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뉴욕으로 데려가는 것이지 리마까지만이 아닙니다. 둘째, 이전 비행기의 지연 때문이었다고 강조하고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덧붙여 명확하게 책임을 설정합니다. 항공사 이유나 날씨 통제, 불가능한 요인 때문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승객의 잘못이 아니었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을 직접 제시합니다. 다음 이용 가능한 비행편을 주선해 주세요.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계약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한 후 항공사 지상 직원은 즉시 당신이 규칙을 아는 승객이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시스템을 확인하여 실제로 연결 티켓이 있고 이전 비행기가 정말로 지연되었음을 확인하면 문제를 해결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항공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까요? 여기에 단일 티켓 보호의 힘이 있습니다. 첫째, 무료 변경. 항공사는 목적지로 가는 자사의 다음 좌석이 있는 비행편으로 무료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날 저녁에 뉴욕행 다른 비행편이 있다면 직접 좌석을 배정하고 새 탑승권을 주며 변경 수수료나 처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일 자사 비행편이 만석이거나 너무 늦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제휴항공사에, 스타얼라이언스의 다른 항공사에 더 빠른 이용 가능한 비행편이 있다면 많은 경우 다른 항공사 비행기로 전환하도록 조정해주며 역시 무료입니다. 요컨대 그들의 주요 임무는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것입니다. 둘째, 숙박 및 식사 포함.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공사가 확보해준 다음 비행편이 다음날 아침이라면 연결 도시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공사는 숙박을 주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휴 호텔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호텔 바우처를 줍니다. 이 바우처로 지정된 호텔에 가서 무료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호텔까지 왕복 교통편도 제공하는데 연결 버스나 택시 바우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류 중 식사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이나 호텔의 지정,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식사 바우처를 줍니다. 저녁 식사, 다음날 아침 식사, 심지어 점심까지 주선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결 도시에서 무료 음식과 숙박을 추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타 부가 서비스. 일부 상황에서 체류 시간이 매우 길면 서비스가 좋은 일부 항공사는 추가 보상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카드를 주거나 무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가족에게 연락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제 친구가 한번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를 경유하여 런던으로 가는 여행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연결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싱가포르발 비행기가 기계적 문제로 거의 5시간 지연되었습니다. 두바이에 도착했을 때 다음 비행기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그때 그도 매우 불안했지만 저에게서 이 규칙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에미레이트 항공 연결 카운터로 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한 후 지상 직원이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날 저녁 런던행 모든 비행편이 만석이었고 가장 빠른 것은 다음날 정오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상 직원이 즉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정오 12시 런던행 비행편을 이미 예약해드렸습니다. 이제 공항 환승 호텔에 숙박을 주선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숙박 바우처이며 저녁 식사와 내일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텔은 터미널 내에 있어 매우 편리하며 입국 심사를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신용카드 같은 객실 카드와 식사 바우처를 주었습니다. 제 친구는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공항이라는 두바이의 환승 호텔에서 무료로 하룻밤을 묵고 훌륭한 뷔페 저녁을 즐겼습니다. 다음날 자연스럽게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보시다시피 여행 재난이 될 뻔한 일이 이 규칙을 알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고 상당히 편안한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단일 티켓이 가져다주는 보호의 힘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배웠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콘텐츠가 미래 여행 계획에 매우 유용할 것이고 공항에서 불필요한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처럼 돈과 스트레스를 절약하는 더 많은 여행 팁을 공유할 때 즉시 알림을 받아 훌륭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단일 티켓의 천국에 대해 이야기한 후 이제 별도 구매 티켓의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지옥이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할까요? 결과가 정말로 끔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예로 돌아가겠습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스스로 온라인에서 티켓을 조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멕시코에서 보고타까지 오후 3시에 도착하는 저가 항공 티켓을 구매한 다음 별도로 오후 6시 보고타에서 마드리드로 가는 아비앙카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3시간의 연결 시간이 있습니다. 첫 비행기가 조금 지연되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계획하고 하늘이 결정합니다. 멕시코에서 출발한 저가 항공편이 항공교통 통제로 인해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 전에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약간 우회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보고타의 엘도라도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5시 15분입니다. 필사적으로 비행기에서 뛰어나오지만 여전히 콜롬비아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가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직통 수화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수화물 컨베이어로 가서 위탁 가방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수화물을 찾아 아비앙카 카운터로 뛰어가면 이미 오후 5시 45분입니다. 카운터의 지상 직원이 친절하지만 매우 단호한 미소로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마드리드행 비행편은 15분 전에 체크인을 마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비앙카와 논쟁할 수 있을까요? 저가 항공사 비행기의 지연으로 연결편을 놓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비앙카 직원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나요? 매우 정중하게만 말할 것입니다. 선생님, 경험에 대해 듣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귀하와 저가 항공사 간의 운송 계약은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귀하가 규정 시간 내에 체크인하러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노쇼. 이 단어는 항공산업에서 티켓 분실과 같습니다. 보고타에서 마드리드까지의 티켓이 그렇게 취소됩니다. 지불한 돈은 한 푼도 환불받지 못합니다. 아비앙카는 당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티켓 변경을 도와줄 필요가 없고 하물며 숙박을 주선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즉시 현장에서 마드리드행 새 티켓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 구매한 국제선 편도 티켓. 그 가격은 정말로 울게 만들 것입니다. 원래 왕복 티켓 총액의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 구매 티켓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 두 티켓은 두 개의 독립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공사의 지연에 대해 두 번째 항공사는 결과를 부담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손실은 당신 혼자 조용히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간단한 상황입니다. 여정이 더 복잡하다면, 예를 들어 3개 또는 4개의 독립적인 티켓을 구매했다면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순간 모든 후속 여정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은 정말로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분들께 긴급히 경고해야 합니다. 연결 시간이 극도로 길지 않는 한, 예를 들어 8시간 이상이거나 심지어 연결 도시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항공사의 개별 티켓을 스스로 조합하려고 쉽게 시도하지 마세요. 특히 수화물을 위탁해야 할 때는요. 티켓 비용을 조금 절약하려다 그렇게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정말로 가치가 없습니다. 구매한 것이 정말로 단일 티켓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매우 간단합니다. 예약을 완료하고 항공사로부터 확인 이메일을 받으면 주의 깊게 보세요. 첫째, 예약 코드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6개의 문자나 숫자로 구성된 코드 그룹이 하나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단일 티켓입니다. 둘째, 티켓 번호를 보세요. 이것은 13자리 숫자입니다. 모든 구간이 같은 티켓 번호에 해당한다면 확실히 단일 티켓입니다. 반대로 2개의 다른 예약 코드 그룹과 2개의 다른 티켓 번호를 받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2개의 독립적인 티켓을 구매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연결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단일 티켓 여정에서도 매우 극단적인 연결 시간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단 1시간 만에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성공적인 연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좌석을 선택할 때 비행기 앞쪽에 가까운 좌석을 선택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면 비행기가 멈췄을 때 즉시 뛰쳐나가 통로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록 3분이나 5분만 먼저 나가더라도 중요한 순간에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출발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 온라인에서 연결 공항의 터미널 지도를 조사하세요. 어느 터미널에 착륙할지, 다음 비행을 위해 어느 터미널로 가야 하는지, 그들 사이의 경로가 어떤지, 연결 버스를 타야 하는지 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세요. 이것을 마음속에 명확히 하여 도착했을 때 머리 없는 닭처럼 뛰어다니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여기 작은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 탑승한 후 적절한 기회를 찾아 승무원에게 매우 정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비행편으로의 연결 시간이 조금 빠듯한데 그곳에서 단 1시간 만에 연결해야 합니다. 때때로 승무원이 매우 유용한 조언을 해줄 것이고 심지어 상황이 허락하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에서 먼저 내리게 해주거나 지상 직원에게 연락하여 빠른 연결 안내를 제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 여행 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일 티켓에 보호가 있으니 여행 보험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항공사의 보호는 주로 여정을 완료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비행 지연으로 인한 다른 손실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으로 인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를 놓치거나 미리 지불한 비싼 호텔, 하룻밤을 놓치면 그 돈을 항공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보험을 구매했다면 여행 지연이나 취소 조항이 이러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이 특정 시간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이면 보험회사가 정액 현금 보상을 제공하여 음식과 음료를 구매하거나 추가 교통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보호와 여행보험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두 가지입니다. 서로 보완하며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좋은 여행보험은 확실히 여행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요점을 요약해 봅시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 연결이 필요한 장거리 비행을 예약할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일 티켓, 즉 연결 티켓을 구매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이 모든 권리의 기초이자 가장 큰 보호입니다. 둘째, 최소 연결 시간, 개념을 이해하세요. 항공사 시스템이 발행할 수 있는 단일 티켓인 한 연결 시간이 이론적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은 항공사에 있습니다. 셋째, 이전 비행 지연으로 단일 티켓 여정에서 연결편을 놓쳤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비로 새 티켓을 구매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즉시 항공사 연결 카운터로 가세요. 넷째, 효과적인 핵심 의사소통을 배우세요. 지상 직원에게 명확히 말하세요. 이것은 연결 티켓입니다. 이전 비행 지연으로 연결편을 놓쳤으니 운송 약관에 따라 후속 여정을 주선해 주세요. 다섯째, 이 상황에서 항공사는 가능한 한 빠른 다음 이용 가능한 비행편으로 무료로 변경해 줄 의무가 있으며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면 무료 숙박과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별도 구매 티켓이 가져오는 엄청난 위험에 매우 주의하세요. 이 티켓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전 비행편이 지연되면 후속 티켓이 직접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모든 손실은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행을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에서 불가피하게 다양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지만 많은 경우 더 많은 규칙을 알고 더 많은 정보를 장악할수록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뀌어 잠재적인 위기를 침착하고 평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 기대감으로 가득 찬 장거리 여행 티켓을 예약할 때 정말로 단일 티켓인지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행동이 전체 여행에 가장 견고한 보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아끼지 마세요. 또한 자주 해외여행을 하고 연결편을 이용해야 하는 모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당신의 작은 공유 행동이 미래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연결편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가까스로 연결에 성공한 영화 같은 스릴 넘치는 모험이든 불행히도 비행기를 놓친 고통스러운 교훈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여 모두가 교류하고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귀중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